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자 한국폴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의 이야기를 인천 시민이 직접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인천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제작단이 인천 곳곳을 누비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동네 인천의 살아있는 모습들을 소중하게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영상은 시민제작단 BTV팀의 작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미술관, 박물관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전시회를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시민제작단 BTV팀이 영상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주변이 공사 중이라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이곳은 뜰하기 아름다운 송암 미술관인데요. 어에도 무르나라를 논일다라는 전시를 하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전시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에 들어왔는데요. 전시는 일부 물속의 풍경화 어에도, 2부는 내 꿈을 펼쳐라 양리도, 우리는 오랜 친구 어락도, 깨어 있으라 어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창호 학예사의 해설로 같이 만나보실까요? 기획 전시는 민화 중에서 어예도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그 선조들의 그림 중에서 물고기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등껍질이 딱딱한 게, 조개, 새우 등의 그림이 그려진 것을 어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화 속에 물고기에 담겨 있는 상징과 의미를 담아보는 전시가 이번 전시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물고기 무늬 꾸미기 체험 코너가 있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출세와 다산, 그리고 풍요를 상징한다는 물고기를 예쁘게 꾸미면 전시실 벽면에 붙여준다고 합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잉어고요. 잉어가 U자로 휘어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등용문 설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급제 입신양명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는 쏘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쏘가리의 한자 음이 걸이기 때문에 궁궐, 대궐에 입성해서 관리로 일하고자 하는 출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병풍 속 물고기들을 직접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고기 그림이 살아 움직여서 신기했습니다. 물고기 그림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그림이 승천어라는 것입니다. 수염 달린 잉어가 용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림의 의미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승천어 그림을 그린 것을 액자로 만들어 넣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통시대의 과거급제를 꼭 하라는 의미로서 물의 나라를 자유롭게 논의는 물고기가 되고픈 마음과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물고기 그림으로 나타낸 선조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곁 부모님과 닮았습니다. 시민제작단 김정혜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어해도가 물고기를 그린 민화를 말하는 것이군요.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해소되면 송암미술관부터 제일 먼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소재를 선정하고 촬영과 편집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구성이라는 건데요.
기승전결 구조에 맞춰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실내 전시장에서 촬영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또 유리 반사에 비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또는 편광 필터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편집 단계에서도 후보정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민제작단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해도 전시회 관련해서 이 어해도를 직접 그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모습을 꼭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다정인천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명소 굴포천 둘레길을 영상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김다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인천의 명소 굴포천 둘레길인데요. 굴포천은 인천의 가장 긴 하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천을 따라 둘러싼 둘레길이 매우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도 귀여운 싱싱돌이 맹이길, 새침대기 꽁이길, 척척박사 맹꽁이길, 낭만돌이 뚜벅이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굴포천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새침대기 꽁이길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 굴포천은 굴포천역과 부평구청역 모두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굴포천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거쳐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새침대기 꽁이길로 향해 볼까요? 도심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굴포천 둘레길은 자연 그대로 느낄 수 있어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굴포천 둘레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부평 역사박물관, 재난안전체험관, 기후변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박물관 근처에서는 특별한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둘레길을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아기자기한 기찻길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이 기찻길은 공원이 조성되면서 자체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칠판과 느린우체국입니다. 느린우체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1년 후 나에게는 물론 고맙고 그리운 주위의 모두에게 순간의 마음을 담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을 담아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잠시 쉬고 둘레길을 걸었더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굴포천 하천을 두고 양옆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보입니다. 이 흙길에서 향토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도심 속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좋지 않으신가요? 새도 많이 있고요. 아이랑 같이 나와서 곤충 관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산책하기에 산책로도 잘 마련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굴포천을 걸어보았는데요. 산책로지만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가족과 연인 혹은 친구와 함께 굴포천으로 나들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하천 굴포천을 걸어보며 자연과 이야기하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제작단 김다연이었습니다. 싱싱돌이 맹이길, 색침대기 꽁이길, 척척박사 맹꽁이길, 낭만돌이 뚜벅이길, 굴포천 둘레길의 길 이름들이 참 귀엽네요. 교수님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프롬프터라고 하죠. 앞에 이제 자막이 나가는 건데 아마 야외 촬영에서 프롬프터도 없었을 텐데 리포팅이 거의 프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화면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리듬을 만들고 있고 또 인터뷰도 아주 좋았고요. 특히 그 적절한 배경음악과 효과음까지 활용한 아주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민 제작단 여러분들이 저작권 문제로 아마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경음악은 영상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우리 동네 TV를
진행하면서 새삼 느끼는 게 인천에 정말 공원이 많구나,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요 제작한 팀이 청운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둘이 촬영을 했는데요. 그 풋풋함이 그 굴포천의 배경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멋진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새들의 일상으로 살펴본 환경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맷비둘기 한 쌍이 먹이를 먹고 있네요. 이처럼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비둘기, 참새, 직박구리, 까치, 곤줄박이, 까마귀 등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변의 새들입니다. 봄철은 이런 새들이 산란기어서 짝을 차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답니다. 산란기철엔 당연히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다가 종종 목격하는데 새들이 집을 짓겠다고 물고 가져온 것이 새들의 집으로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여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는 천연기념물 205-1인 멸종위기종인 저새의 서식처이자 번식처이기도 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은 공장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인천은 바다는 있지만 큰 강은 없어요. 하천이 없어서 특히 남동 유수지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지금 가시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가서 그냥 숨쉬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저어새는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지금 육축 기간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기간이거든요.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걔네들이 올 때도 둥지 재료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저희가 남동에 있는 대공원에서 가지치기 할 때 그 가지를 모았다가 둥지 재료로 쓰게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쓰레기, 과자봉지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둥지 재료를 만들어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알이 그 비닐을 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알이 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은 점점점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종이거든요. 걔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어요. 인간 중심적이죠. 아무래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걔네가 없으면 우리도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걔네가 잘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또 잘 사는 세상이고. 새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곧 우리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은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재영 선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영상을 위해서 400m 정도를 개포를 가셨다고 해요. 굉장히 아주 고된 과정이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들 또 불법 폐기물들 때문에 지금 집 짓기가 한참인 새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안에 갇힌 바다 생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문제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반성도 좀 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동네 TV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소프트한 정보 전달 못지않게
하드한 뉴스의 전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들도 촬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과감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영상이 조금 너무 단조로운 면이 있어요.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도심 속에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새들의 어떤 위험한 환경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북드라이브스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북드라이브 도서관을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청라 호수공원에 개관한 북드라이브 스마트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도서를 신청하면 차를 타고 책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이 지금 개방되지 않은 상태인데 북드라이브가 있어서 언제나 어느 시간대나 다 빌릴 수 있고 반납도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보편화되면서 리추얼 도서관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도서관을 개관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이 문을 닫는 요즘 청라 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도서관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출하시려면 회원증이나 대출 바코드를 인식시켜 주세요. 반납하시려면 반납할 도서 한 권을 도서 인식부에 인식시켜 주세요. 시민 한 분이 책을 반납하는데요. 자동으로 사용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서 반납통에 도서 투입구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도서 투입구에 반납할 도서를 밀어 넣어 주세요. 반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드라이브가 여기뿐만 아니라 청라에도 다양한 여러 곳에 더 설치가 되면 코로나 사태 같은 사태가 또 발생을 한다면 더 이용하기가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청라 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도서관은 인천 미추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을 고르면 이곳에서 차를 탄 채로 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좋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안 하니까 안전한 부분에서 최고 점수 주고 싶어요. 도서관 휴관일과 상관없이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도서 대출 반납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책을 빌리고 24시간 내에 찾아가면 됩니다. 도서관의 책 내용을 제가 모바일로 신청해서 신청한 다음날 이쪽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항상 편리하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에 없는 일이라도 미추홀 도서관이 도서 장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원하는 책을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400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는 현장에서도 모바일 회원증으로 도서 목록을 확인하면 직접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반납할 도서 한 권을 도서 인식부에 인식시켜 주세요. 현장에서 대출한 도서는 내부에서 직접 반납하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출받은 도서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반납합니다. 인천 6개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도 가능하여 도서관 이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청라호수공원에 놀러 왔는데요. 이 책을 차로 빌릴 수 있는 드라이브스가 있다고 해서 잠깐 와봤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부평에도 한 군데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북드라이브 책마중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작단 박세연입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는 북드라이브 도서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번 영상을 평가해 주세요. 저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참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새삼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또 비대면 북 서비스까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놀랐고요.
정말 놀란 건 영상의 퀄리티에 놀랐습니다. 화면 구성도 좋았고 또 나레이션도 좋았지만 이 북 서비스라는 소재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자 그리고 제작자 측면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내용도 풍부해지고 메시지 전달력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이 북드라이브 서비스를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서구가 전국 최초로 이걸 도입했다고 해요. 드라이브 스루 하면 햄버거랑 커피밖에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선했고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가 봐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형제 같은 사이 팀이 만든 작품인데요. 호구포 근린공원을 영상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민제작단 윤지섭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호구포 근린공원에 왔는데요. 같이 산책 한번 가실까요? 호구포 근린공원은 호구포역과 인천노년역 사이에 있습니다. 호구포역 2번 출구에서 인천노년역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입구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도 보이고요.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린공원이라는 명칭 덕분에 나무들이 많아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넓은 쉼터도 있어서 쉬어가기에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작은 계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곳곳에 입구가 많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네, 보고 있으면 공원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네. 네, 양재영 선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저 동네가 제가 10년 전에 한번 살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던 동네이고 그 당시만 해도 남동구 쪽에 신도시가 막 생기던 시절이라 정비가 안 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고 깨끗해 보여요. 또 이 근처에는 소래포구가 있죠. 그래서 소래포구 들리셨다가 이 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코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일단 산책로나 근린공원에 대한 단순한 소개는 소재로 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고요.
또 갑자기 영상이 끝나버리면서 내용도 마무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단순한 소재라도 뭐 카메라의 위치나 화면 크기 그리고 촬영 기법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정성 어린 작품들을 감상하셨는데요. 영상 제작에 참여해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